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운영진을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 분이 운영진으로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랑 그 세 분의 오거나이저분에서 추가로 이제 두 분이 더 더해져서 운영진은 5명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션이 이제 공식적으로 방학까지 하면서 세션이 대부분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들어오면서 여름방학 중간 정도까지 또 두 번째 GTSC 하반기 활동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세션을 또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건데 그 프론트엔드 세션은 아마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단은 리액트 JS에 대한 기초까지 수강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또 추가로 제가 또 똑같이 진행을 하되 넥스트 JS부터 또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로젝트 세션으로 세현님 그 이번에 이제 멤버로 하시다가 세현님께서 그 코멤버로 들어오셔서 이제 또 세션을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프로젝트 세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또 모집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세현님이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GDS 10호 멤버로 합류하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세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오거나이저 김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재 녹지관이나 단과대 대학교 사물함을 예약하는 걸 보면 구글 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좀 정말 어떤 예약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예약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함을 여러 사람이 신청하거나 이제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사물함이나 이런 예약에 특화된 사이트를 한번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저희가 2학기에는 사물함 신청을 최소 하나의 단과대나 아니면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정말 사물함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일정은 저희가 이제 따로 모이는 것 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또 시험 기간에는 이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활동을 중단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마 2학기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2학기 개학 전에 좀 개발이 완료돼서 다른 단과대나 총학생회 협의가 진행된 후에 실제로 서비스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네스트 JS를 연수 개발하고 GitHub 액션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 CI/CD 및 AWS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도커를 활용해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고 이제 AWS EC2,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 다이나모 DB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등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사물함 신청 때 좀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와 같이 한번 서버를 구상해보고 실제로 서비스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세션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과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대규모 트래픽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며 이게 기초적인 프로그램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스터디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알려주면서 진행하기보다는 어떤 파트를 해오자라고 서로 정해온 다음에 그 파트를 다음 회의 시간 전까지 구현해오거나 아니면 구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막혀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와 같이 좀 스터디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만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은 좀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터디와 같은 진행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적합할 수 있는 세션이고 대신 그리고 GitHub와 Git을 일단은
버전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협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좀 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의 방금 알려드린 기술이나 아니면 뭐 저거는 하나라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분이면 조금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D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수강 신청이나 이런 대규모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접속이 몰리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할 때는 생각보다 고려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 부분을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수강 신청 때 사이트가 터지는 거에 대해 또 그렇게까지 원망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되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되게 빅처리 작업은.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기 아까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께 DM으로 연락 주시면 그 같이 또 뭔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다른 세션이 또 추가적으로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분께서 아예 새로 오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또 다른 세션이 열릴 수도 있고, 또 멤버분들끼리 하에 열리는 세션은 공식적으로 세션이 아니라 스터디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또 세션 측면으로서의 뭐 크게 뭔가 다른 거는 없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를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진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그 내에 뭔가 추가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선발되셨던 과정과는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 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과제 같은 거를 배분을 함으로써 좀 코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언제든 상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세션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구글 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톡에다가 추가로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시면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떤 세션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 운영진끼리 세션을 새로 열고 만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또 나중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쇼볼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자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GDSC 시작할 때 제 자기소개 관련된 완전 기술과 관련되지 않은 세미나를 하다가 했었는데, 이번에 또 학기 시작하는 기념으로 하면서 또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요즘 LLM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 모델들이 워낙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모델들을 사실 여러분 과제할 때도 많이 쓰이고 궁금할 때도 많이 물어보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 실제로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이름은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한 인스트럭션을 주었을 때 그런 인스트럭션들 기반으로 질문을 하면 성능이 훨씬 더 개선이 되고 더 좋은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고요. 2023년에 나온 걸로 알아서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GPT-4까지 실제로 성능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서 이 논문에 실려 있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한창 핫한 GPT-4 같은 모델이나 라마 그런 언어 모델들을 좀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에 사실 26가지 좀 더 질문을 잘하는 원칙들이 영어로 적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뭔가 좀 더 세세하게 가이드라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어떤 식으로 그 질문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봤고 이 질문에 어떤 원칙을 적용을 해서 질문을 해봤을 때 똑같은 내용이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다는 게 이제 결론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은 그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포함해주면 좀 더 잘 나온다는 내용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환경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뭐 간단한 텍스트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보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에는 뭐 5살 친구한테 이걸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말투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간에 컨텍스트 끊김이 없이 좀 설명하는 듯한 말투로 적혀져 있는데 프롬프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는 꼭 해달라고 확실히 적어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건 꼭 하지 말아달라고 확실하게 적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왼쪽은 개선 전이고 오른쪽이 개선 후 된 질문인데, 뭐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원하는 답변은 좀 특징을 확실하게 뽑아내서 2-3개의 특징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설명력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확실하게 2가지, 3가지 특징을 뽑아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개인 문자 처리된 게 이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끊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트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think step by step이라고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뭐 단계별로 차례차례 생각해줘라고 질문 끝에다가 답변을 달아주면 같은 질문이더라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GPT가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나열해서 답변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는 부분의 explanation, 뭐 설명, 그리고 답변, 한국어로는 답변 땡땡 하고 마지막에 붙여주시면 그 부분부터 컨텍스트를 확인을 하고 GPT가 좀 더 자연스럽게 답변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 붙이고 이제 쭉 땡땡 하고 답변을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부터 답변이 쭉 이루어져서 좀 더 정확도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부분에 적혀 있었고요. 구분자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GPT가 텍스트를 받아들일 때 기호 같은 것들을 조금 약간 중요시하면서 끊어내는 어떤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머트 체인지라는 부분이 지금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안 붙인 왼쪽 질문보다 오른쪽에 붙인 질문이 이게 조금 길기는 한데, 이 내용을 실제로 검수를 해보시면 조금 다른 거 좀 더 상세하게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는 답변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싶을 때 어떤 모델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샵 3개 붙여서 뭐 어떤 특정 어떤 부분자는 상관이 없는데 가이드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질문을 물어보고 질문에다가 어떤 질문인지를 확실하게 적었을 때 이걸 구분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순히 지금 이 예시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질문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내용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고 맞고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구별해서 물어보시면 좀 더 잘 답변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거라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전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어요. 뭔가를 요청을 할 때
예시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나와를 질문을 하면서 같이 요청을 하면 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훨씬 더 정확도 높은 답변이 나오는 걸 정확도 높게 업무가 처리가 되니까요. 그 단순히 뭐 짧은 대화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보다 만약에 원하는 정밀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예시들이 있어라고 하면서 예시들을 쭉 주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해줘라고 말하면 좀 더 그 컨텍스트에 맞는 답변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양 수업이나 이런 수업에서 어떤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 내용을 볼 수 있으면 다른 분들 내용을 좀 그려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요약을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크게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요약을 좀 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내용을 설명받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야의 내용이 아니라 모르는 분야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설명을 할 때 되게 단순한 단어를 사용해달라 아니면 뭐 내가 뭐 5살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내가 11살이고 아니면 뭐 내가 이 분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짜다 이러니까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네, 작성을 붙여주시면 좀 더 세세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암호화에 대한 내용을 GPT한테 물어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내용은 좀 더 그 예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 예시도 되게 뭐 공원에서 오후 4시에 만나자 이런 것들을 뭐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좋은 것 같다라고 좀 더 편한 예시가 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답변이 편향되지 않고 뭐 어떤 그 고정관념에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붙이는 게 GPT-4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건 엄청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너무 답변이 편향되어서 나온다 싶으면 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GPT-4에 대해서 굳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GPT-4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가 오픈 AI에서 나온 게 있어요. 사실 GPT-4의 그 성능 이제 학습을 했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GPT-4를 실제로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한 버전과 GPT-4 학습을 처음에 최초로 완료했을 때 GPT가 어떤 답변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사실 오픈AI가 GPT-4를 낼 때 가장 많이 애먹었던 게 이 친구가 되게 불법적인 거나 쓸데없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를 필터링 하는데 진짜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보시면 이게 그 사이트 내에서 뭐 총기를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뭐 미국 GPT 모델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제 초기 GPT는 뭐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총기를 뭐 합법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조심해 주세요라는 얘기로 답변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GPT한테는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요. 관심 있으시면 여기 테크니컬 리포트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더 수위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보면서 초기 GPT-4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심하게 답변을 하는지를 구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인종차별적이나 그런 편향적인 답변들에 대해서도 필터링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테크니컬 리포트에 똑같이 써져 있어서 굳이 이런 프롬프트는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반화된 답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답변을 작성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원하는 특정 말투가 있거나 특정 어떤 내용이 특정 어떤 글 쓰는 형태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써달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GPT가 대답해주는 일반적인 형태로 말을 해줄 텐데 뭐 소설에 나오는 내용처럼 쓰고 싶다 아니면 뭐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반환을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붙이면 돼요. 똑같은 어투나 똑같은 말하는 방법을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건데 그 코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 그냥 좀 일반적이지 않은 말투로 반말로 설명을 해보라고 이제 반말 같은 컨텍스트를 놓고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 보시면 GPT도 계속 반말로 답변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완전 처음에 지정을 해주는 게 뭐 어느 정도 너무 GPT의 제약이 약간은 제약을 주고 시작하고 싶으면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네, 훨씬 더 그 원하는 내용에 맞는 답변을 좀 더 생성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델한테 힌트를 줘서 좀 잘 그 모델이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질문의 차이는 여기 보시면 네, 힌트 땡땡 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 것들인지에 대한 그 질문이 이제 서머라이즈 요약했던 질문인데 요약에서 중시해서 봐야 될 내용을 좀 더 줬을 때 비교적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것도 팁이긴 한데 그 어떤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제가 이 개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긴가민가 한 상황에서 그 이런 말을 붙여주면 그 좀 GPT랑 대화를 하면서 GPT가 답변이 맞는지도 검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특정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서 테스트를 내주고 그 테스트에 대한 내 답변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준 다음에 뭐 만약에 맞으면 뭐 또 맞는 거에 대한 설명이 달라 아니면 틀린 거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질문은 그냥 헤이브리어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Let's have a small test 하고 앞에 개념이 있고 그리고 네, 시그부터 벡터리 이런 물리 예시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한 거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몇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게 답이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하고 또 GPT-4가 열심히 체크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에세이를 작성을 해달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줘라는 말만 붙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여기 컨텍스트 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자세히 써달라고 하면 실제로 자세히 써줍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그 단순히 뭔가 그 이미지를 파이썬 코드로 이미지를 읽는 방법을 작성해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정해서 임의로 정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PIL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고 그대로 만들어서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내가 만족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는 어떤 걸로 읽어보시겠어요? 뭐 PIL, 오픈시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걸 쓰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고 뭐 오픈시블로 답변을 하면 오픈시블로 또 코드를 생성을 열심히 해주는 뭐 그런 네, 좀 더 상호작용적인 답변을 생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거에 조금 연장선상이긴 한데 뭐 특정 패러그래프들마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면 그 말투에 대해 맞춰서 각각 생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말투에 맞춰서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하다체로 쓰고 뭐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답변을 했을 때 그냥 내용 붙여달라고 하면 사실 챗GPT가 일반적인 말투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 말투가 통일된 걸 보실 수 있는데 두 번째 거 보시면 네, 그리고 제가 원래 말투 글쓰기 스타일 유지를
답변이 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you must나 꼭 뭘 하셔야 돼요? 아니면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라고 명시를 해주면 더 잘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경고를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좀 더 잘 답변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PT한테 특정 역할을 부여하고 설명해주면 그 역할 같은 느낌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영어 언어를 변천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한 건데 지금 단순히 답변한 건 GPT의 답변이고 지금 링귀스트 언어학자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GPT한테 답변해달라 할 때 좀 더 사람같이 답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실제로 좀 더 사람같이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컨텍스트가 무난한 그런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은 조금 과학적인 용어 이런 거 전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좀 더 생활적인 용어, 사람이 많이 쓰는 용어로 나온 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GPT한테 제발 혹시 괜찮다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붙이지 말고 실제로 할 말만 해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후지 흑스이사로 시작하는 좀 더 정중한 채로 질문을 하는 거랑 실제로 이것만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질문의 답변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좀 더 하라는 것만 하면 GPT가 알아듣는 토큰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내용은 질문 내에서 많이 반복하면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잘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더 좋은 답변을 주면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답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GPT가 못하는 게 수학 문제 이런 걸 진짜 못 풀거든요. 이게 요즘 언어 모델 같은 거 좀 써보시면 수학 문제를 공식을 넣어주고 막 풀라고 그러면 되게 잘 푸는 것 같은데 이상한 답으로 막 풀어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언어 모델이 잘 이해를 하고 풀리게 시키려면 프롬프트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주면서 이거를 저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풀어줄래? 괄호를 풀어줄 때는 음수이면 양수가 바뀌고 빼기인 경우에는 음수는 양수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쭉 질문을 해서 5-6번에 걸쳐서 질문을 내면 답변이 잘 나오는데 이거 지금 EX 더하기 3y 이거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8y가 이게 GPT 거는 단순한 거에 대해서 성능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렇게 쓸 일은 많이 없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코딩 언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할 때는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실제로 실행이 되는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데 HTML, CSS, 파이썬으로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의 정확도보다 이거를 만들 건데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는데 파이썬 스크립트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파일런하는 HTML, 이거 하는 CSS, 이거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야. 이렇게 지정을 해줬을 때 내용도 훨씬 더 당연히 더 길게 잘 나오고요. 이게 실제로 좀 더 성공률이 높은 코드를 반응을 해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그 책임론도 탓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단계별로 생각을 해달라고 GPT한테 붙인다고 했었죠. 그거랑 이제 퓨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시를 붙여서 그 예시에 대해서 이게 제일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보기들을 여러 개 주고요. 이 보기를 했을 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답변까지 나온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 두세 개 주고 그래서 내 질문은 이건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질문이니까 15 빼기 7이니까 알아듣고 답변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오른쪽 방법이 좀 더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예시를 몇 가지 같이 작성을 해서 GPT한테 물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생각해보라 하면 좀 더 정확도가 높게 나와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GPT한테 벌 줄 거야? 아니면 좀 더 뭐 이런 거 하면 좋은 거 같아.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명시해 줄수록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질문이 어려워지면 질문을 나눠서 이해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 질문을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도 당연히 어머니들이 잘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GPT 모델에 대한 쇼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세미나까지 끝났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다음 세미나가 4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시험기간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4월 2일에는 해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22일부터 그러면 26일까지 시험 기간. 생각보다 늦게 되네요. 그러면